안녕하세요. 교차검증입니다. 이전에 독일 전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진짜일까?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난민 정책 변화일까요? EU의 핵심 틀을 건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으로 끝을 냈던 영상, 사람들은 독일의 변화를 기대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이민 정책 하나로 메르츠가 EU를 해체할 것이다. 그는 반체제 혁명가다. 미국과 손잡고 새로운 판을 짠다. 는 식의 극단적인 전망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일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엎을 것처럼 말이죠. 선거를 하루 앞두고 왜 제가 독일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긴 이야기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현실은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메르츠 총리 정부 출범 이후 실제 독일의 행보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열광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 장거리 무기 생산 자금 조달 협정 체결. 이는 메르츠 정부의 친서방 외교 노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폴란드, 더 이상 독일발 불법 이민자 수용 불가 선언. 메르츠 정부가 직면한 이유 내부의 딜레마입니다. 메르츠 총리,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의 사거리 제한 해제 용인. 이는 서방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르츠 총리는 직접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 전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EU 확장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메르츠 총리의 독일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정말 일부의 기대처럼 반이유, 반체제라는 급진적 노선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정상화 위장 프레임, 즉 기존 질서를 더욱 교묘하게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독일 정치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물론 이 영상의 모든 내용 역시 여러분의 냉철한 교차검증 대상입니다. 메르츠, 기대와 논란의 중심에 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수십 년간 독일 정치의 중심과 외곽을 오간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총리직은 사회민주당 등과의 쉽지 않은 연립정부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복잡한 타협과 조율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한 독일을 외치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수사가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여전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메르츠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계획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일각의 과도한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발언과 국경 통제 강화 움직임은 지지자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으로, 반대편에게는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독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내부, 특히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신임 메르츠 총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접촉한 여러 독일 현지 소식통 중에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선 젊은 독일 농객 나오미 자입트도 있었습니다. 나오미 자입트는 자유지상주의자로 규정하며 X를 통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주류 과학계의 경고를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라 말하며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맹렬히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주류 언론으로부터는 종종 대한 우파, 극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AFD와 같이 기성 정치에 반기를 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나오미 자입트를 비롯한 독일 내 비주류 우파 및 반기득권 논객들은 신임 메르츠 총리에 대해 극도로 냉소적인 평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시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결코 독일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의 정치 여정 전체가 권력지향적인 기득권층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CDU는 여전히 메르켈 전 총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메르츠 총리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AFD를 극우로 매도하며 정치적 고립을 시도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 세력의 등장을 막고 기존의 정치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는 사회민주당과 같은 좌파와는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지만 AFD와 같은 진짜 위협은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 일부에서 메르츠 총리에게 투사하는 반체제 혁신가 또는 강단 있는 우파 지도자라는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시각에서 메르츠 총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어쩌면 그 시스템을 더욱 교묘하게 유지하고 강화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분석입니다. 메르츠 정부의 숨겨진 목표는 나오미 자입트와 같은 비판적 논객들의 지적처럼 만약 메르츠 총리가 기존 체제의 연장선에 있다면 그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상화 위장 프레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분석의 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국가의 정상화, 국익 우선,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제 비판 세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며 국제 질서 속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려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대선 공약에 나선 후보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파 코스프레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이 강력한 우파적 구호와 정책을 내세울 때 실제로는 기존 좌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 지형을 재편하거나 혹은 기존 우파 지지층을 흡수하여 진짜 우파적 대안 세력을 극으로 몰아 고립시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마치 특정 정당의 후보가 상대 진영의 정책을 일부 차용하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기존 경쟁자들을 구시대적이고 극단적인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선거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메르츠 총리의 행보 역시 이러한 코스프레 정치의 연장선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메르츠 총리 정부의 이민 정책을 봅시다.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국경 통제 강화. 이 구호들은 분명 많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국가가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최근 폴란드가 독일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추가 수용을 거부한 사건은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화 위장 프레임 또는 우파 코스프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강경책은 단순한 국내 치안 문제를 넘어 EU 전체의 이민 시스템 재편 과정에서 독일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러한 조치에 반발할 수 있는 국내외 좌파 인도주의 세력과 이민 문제에 더욱 원칙적인 AfD 양쪽 모두의 정치적 공세를 무력화시키며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 즉, EU 체제 이탈이 아닌 EU 내에서의 주도권 강화와 질서 유지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메르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체결된 장거리 무기 생산 자금 조달 협정, 독일 제공 무기의 사거리 제한 해제 용인 방침, 그리고 메르츠 총리가 직접 밝힌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에 앞서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발언. 이 모든 것은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공동 전선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방 시스템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명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한 행동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을 NATO와 EU의 핵심 안보축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발맞춰 유럽에서의 안보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그 안에서 독일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일부가 기대하는 체제 전환이 아닌 오히려 기존 체제 강화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이 정상화 위장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국내 정치적 목표 중 하나는 바로 AfD와 같은 체제 도전 세력의 완전한 고립과 무력화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집권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AfD를 극우 극단주의로 규정하며 이들과의 그 어떤 정치적 협력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왔습니다. 신임 메르츠 총리의 이러한데 AfD 전략과 독일의 주권적 입장은 그가 총리직을 준비하던 2025년 2월 24일 독일 공영방송 ARD/ZDF와의 인터뷰에서 그 핵심적인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의 AfD 공개 지지에 대해 메르츠 총리는 이를 모스크바의 개입 시도와 다를 바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 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독일은 자국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AfD 문제를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부하는 자주적 외침으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AfD는 독일의 현 주류 정치 시스템이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테니 미국은 이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암묵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방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국의 눈을 가리거나 혹은 묵인하에 국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독일 기성 정치의 안정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 공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체제 개혁이 아닌 깊게 알아보지 않으면 속기 쉬운 방식의 기존 체제 유지 및 강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메르츠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은 국가 정상화와 강한 독일이라는 매력적인 슬로건 뒤에 NATO EU 체제 강화, 기성 정치권의 권력 공고화, 그리고 AfD로 대표되는 진정한 대안 세력의 봉쇄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화 위장 프레임 이론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과 국익 수호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현상 유지 전략 혹은 그 이상의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AfD의 도전과 시스템 균열의 징후. 메르츠 총리 정부가 정상화 위장 프레임을 통해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려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세력은 어디일까요? 바로 독일을 위한 대안, AfD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AfD는 독일 정치의 강력한 제3세력 혹은 그 이상으로 부상하며 기성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옛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는 이들이 단순한 우파 정당을 넘어 독일 사회의 깊은 균열과 불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임 메르츠 총리 정부 역시 AfD를 핵심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극우 극단주의라는 낙인과 함께 헌법보호청의 감시 대상에 AfD의 일부 조직이 포함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지만 AFD 지지자들에게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FD가 정보기관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사회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과거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앞서 언급된 국거버넌스 연합의 마르셀 루세르트 의장이 제기했던 지난 선거들의 부정 의혹, 유권자 신원 확인 문제, 중복 투표 논란, 투표용지 관리 부실,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등은 메르츠 총리 정부 하에서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혹들은 아직 법적으로나 주류 언론을 통해 명백한 부정선거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전 정부에 이어 현 메르츠 총리 정부마저 뚜렷한 조사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넘어 현 정부와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신이야말로 AFD와 같은 기성 정치 비판 세력이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함정을 넘어. 자, 이제 우리는 독일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임 메르츠 총리는 정말 독일을 EU에서 탈퇴시키고 기득권층에 맞서 싸우며 미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 질서의 틀 안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안정과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난민 추방, 강력한 보수정부. 이러한 단어들은 특정 정치적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는 순간 더 강력한 통제가 사회를 구원할 것이다 와 같은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이는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던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독일 경찰이 극우 테러 조직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이 되었고 어떻게 보도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민 심사를 강화했다고 해서 혹은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해서 그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독일처럼 국가가 개인의 사상까지 통제하려 들고 미성년자까지 체포되는 상황이 오거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소위 친중 반미 정권이 들어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을 맞이하거나 프랑스처럼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영국처럼 국제관계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는 식의 경고도 나옵니다. 이러한 비교는 각국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할 위험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겉으로 드러난 구호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이런 흐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여러 국가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독일 뉴스를 겉핥기식으로 접하듯 그들도 한국의 선거와 국내 상황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지켜내야 할 몫입니다. 오늘은 신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현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해석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독일은 과연 정상화 위장 프레임을 통해 기존 질서를 강화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AFD와 같은 세력의 도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인가?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으며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 보수 정당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보수의 가치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들이 구성한 연립정부가 우리가 기대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의 모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기관의 발표나 주류 언론의 보도라 할지라도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모든 분석과 전망 또한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다각도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